지금이 한 3시 4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점점 쌀쌀해져서 본격적으로 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을 하나 받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정부 지원금 받았을 때 지원금만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마케팅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법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 뭐 상표권이라든가 특허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투자 유치에 관한 어떤 방법들, 투자 유치에 대한 설명, 피칭 대회 막 이런 것들 반강제적으로 참가를 시켜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투자라는 걸 받는 거고, 기업들은 이게 투자 유치를 통해서 데스밸리라고 하죠, 흔히. 초기에 이제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를. 근데도 이제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뜨겁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투자까지 받아야 할 뭐 그런 건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좀 뭐 두렵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뭐 꽤 좋은 업체들도 고객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다 보니까 또 이제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몇 개 써주기도 하고, 저에 관한 기사를 써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좀 언론 보도가 조금 됐어요. 많이는 아니고 몇 건 정도. 근데 그 기사를 보고 투자사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기사 잘 봤는데 뭐 관심 있다,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연락들이 종종 와서, 그래서 투자사들을 조금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사를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조차도 제가 잘 모르던 시절이어서 그냥 만났는데 대부분의 투자사들은 이제 실망하고 돌아가는 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혀 뭐 투자사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무조건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 받아야 돼 막 이런 거는 아니었고, 오히려 투자사들이 저희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주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도 투자라는 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사 만나서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보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저 혼자 그냥 준비했어요. 그냥 우리가 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이 서비스를 우리는 왜 잘 만들 수 있는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크게는 어떤 산업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그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사들 만날 때 조금씩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투자사를 만나면은 내가 가져왔던 형편없는 리포트를 보고, 대표님 이런 거에는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들으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간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과외하듯이, 쪽집게 과외하듯이 뭐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죠. 그냥 걔네들이 그냥 흘리듯이 말하는 말들을 다 귀담아 뒀다가 그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내밀만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까지 하는 데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보고서 사업 계획서 워낙 잘 쓰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스타트업 하는 쪽에는 제 얘기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랬다는 거고, 저희가 서비스 런칭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투자를 받아봐야겠다. 왜? 고객은 늘어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아지고 아직 사람을 넉넉하게 뽑을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투자 회사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회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회사에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스토리, 그리고 투자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기업체 대표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투자를 받는다면 저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었죠. 하나의 소망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투자를 받아야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가장 먼저 그 회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은 콜드메일로 보냈고, 근데 한 일주일 안에 회신이 왔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잘 봤다,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잡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하는 첫 미팅에서 무지하게 이게 깨졌죠. 깨졌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과 자괴감과 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막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에 기회를 더 줬어요. 어떤 방향성 자체는 공감을 하니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달라. 그래서 그게 사업계획서도 수정하고 그 심사관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전화하고 메일 주고받고 회의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브리핑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걸려서 결국에는 투자 결정이 돼서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때 투자를 받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지원금 됐을 때 처럼 정말 운도 따랐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투자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그 회사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제가 거기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고 투자를 받았다라는 게 진짜 지금도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받고 투자 받은 돈으로 이제 사람도 뽑아서 한 단계 이렇게 더 나아가고 있었어요. 투자를 받았다라는 게 기사화도 되고, 또 투자 받은 스타트업체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트에 저희 회사도 이제 등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투자사들한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꽤 이름 있는 데들은 거의 다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사들이 보기에는 저희 회사에는 이제 사실 뭐 저도 알고 있던 부분인데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물류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WMS이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한계가 있지 않겠냐.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그 업체 수가 뭐 몇억 개일 리가 없지.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업체가 뭐 몇십만 개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선전에 잘 나오는 이카운트 ERP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거는 물류, 그것도 이커머스 물류 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커머스의 성장세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투자사들은 몇 가지 더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면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좀 더 이커머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던가, 그러니까 이커머스 물류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의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위한 뭐 통합 ERP 뭐 이런 느낌까지 발전시키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물류를 해서 어떤 그 물류의 한 플레이어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커머스 쪽을 강화하는 거는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도 투입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기능들이나 어떤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까지 막 이렇게 문어발처럼 손대고 싶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물류라는 거에 더 전문성을 두고 싶었고, 또 하나는 물류를 직접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물류 창고로도 제가 운영을 해봤고 그 한계와 어려운 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걸 거기서 이제 나와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념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다시 물류로 가서 거대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다른 물류사들과 경쟁을 한다,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제 투자사들은 얘기하죠.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시장 규모가 뻔한데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해외 진출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제 이력을 보자면 그 게임 개발을 했던 이력이 가장 긴데, 그때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업무를 여러 번 해봤다.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넓혀나가는 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설득이 된 사람은, 그거에 어떤 진정성을 봐준 사람은 투자를 했고, 그거는 해외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했고, 그렇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주는 업체는 우리에게 투자한 회사, 그 회사인 거고, 그때 만났던 수많은 투자 회사들, 그거가 아니라 물류를 하든가 이커머스 쪽에 뭘 통합 솔루션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투자 회사들, 나머지 전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는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우리 회사에 투자금을 넣어줄 수 있는 그 회사 하나를 찾는 거예요. 10명의 투자사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제 점수는요? 하고 해서 뭐 각각의 10명이 점수를 매겨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99명이 안 된다, 망한다, 그거 갖고는 시장이 작다, 성공하기 힘들 거다라고 얘기해도 한 군데만 너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 너가 갖는 생각대로 한다면 성공할 거야, 한 회사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이 좌절하는 스타트업 대표들 보면은, 내가 5군데를 만나봤는데 5군데 다 우리 이거 갖고는 안 된대. 효과음. 이거 갖고는 안 된대.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는데 이거 우리 이대로 해도 될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5군데가 안 됐다고 그래도 6번째 만나는 곳에서는 오케이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그 투자자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다만 투자자들은 워낙 많은 회사들을 봐오고 그 회사들이 성장해오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 비즈니스의 가이드를 따르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해주는 조언이 다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가졌던 아이템, 내가 가졌던 방향성이 절대 안 될 거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은 받아들이지만 내 방향성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는 없고, 그들의 조언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방향성이 맞다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투자자를 만나볼 필요는 있어요.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 중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자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투자사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투자도 굉장히 빠르게 유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근데 사실 좀 더 그거를 기간을 두고 우리도 더 성장을 한 다음에 투자를 받아야지 밸류업도 더 잘 되고 하는데, 막상 임자가 나타났는데 거절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두 번째 투자를 유치했고요. 거기까지는 뭐 스무스하게 넘어온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투자 사이는. 근데 이제 거기서 세 번째 투자까지는 쉽지는 않았고 좀 더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투자 유치를 안 하고 저는 엑시트를 했지만, 세 번째 투자부터 어려워지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는 사실 대표이사의 얼굴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초기 멤버들은 어떤지, 지금 계획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요. 초기의 사업 계획서는 사실 거의 그냥 방향성 정도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게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뭐 계획은 아무리 뭐 잘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실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보다도 그 사람이 힘있게 사업을 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건지, 팀원들의 조합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굉장히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초기에 이런 걸 계획했는데 지금 이거에 어떤 뭐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정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막 시장에 내놨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이렇다. 이 정도가 되면은 얘네들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증명을 해 보인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에 맞춰서 아니면은 어떤 더 확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해져요. 시장 분석이라든가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어떤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매출 목표라든가 유저 확보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투자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받았던 투자는 사실 저희한테 투자했던 그 회사 담당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대표이사 응원 자금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투자의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투자라는 단계는 이제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돼서 사업 계획 세우고 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투자 단계까지 와서 한창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을 때 M&A 제안이 와서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